네,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경황 중에서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발표하신 교수님 분들이 우리 사회를 걱정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문제의식조차도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정보통신기기의 발전을 변화를 먼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신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걸 저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런 권위에 관한 문제가 많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권위의 시대는 이제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의 신뢰를 주게야 될 집단이 스스로 권위를 버렸기 때문에 바로 국민적 불신이 결국은 권위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또 과거의 권위 시대와 같은 사회적 환경이 이제는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는 이제 더 이상 원하기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막 적다 보니까 말도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의 분야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지적을 하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흐름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보십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의 해체라든지 가정교육의 부재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활용해가지고 경제적인 측면만 보려는 사회적 집단으로도 많이 유명해서 그것이 더욱더 사회에 문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다양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우리 발제하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인정교육이 집중되는 아직도 있는 상황에서 이 권위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도덕이나 윤리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정신적인 영역에서 그것을 존중해주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교육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느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 제가 봤을 때 유럽 같은 경우 과거 그 귀족 계급들이 오늘날에도 존중받고 있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국민들한테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의 본받을 만한 그런 언행을 갖다가 보여줌으로 해서 결국 국민들로부터 계속 지금도 존중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사회는 그런 부류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기존 질서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은 결국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자신에 대한 신뢰마저도 가르치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원칙이라는 게 사실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서 국민이 주인인데 우리가 대의제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직접 정치에 모두 참여할 수 없다고 대표를 뽑아서 국정을 운영하게 하는데 이러한 대표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분단인데 바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현실하면 권위를 갖다가 내세울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을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떤 권력이 권위를 가지려면 정당성이 기반해야 되는데 그 정당성은 바로 오늘날에는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조금 전에 사법부에 대해 많은 말씀도 하셨지만 사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바로 지금 오늘 사법개혁이 계속 우리가 부르짖고 신뢰 수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법개혁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법에서 잘하시는 것처럼 정관예우라는 이러한 어떤 연에 의해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가 국민의 내리 쪽에 깊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해소하지 않고는 사법부는 두 번 다시 권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작품에 와서는 그런 것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법관들이 나타나면서 사법부 자체는 이제 두 번 다시 과거와 같은 권위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사업부 스스로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부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판결에서 공정성을 가지기 위한 스스로를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는 사업부에게 가지 않는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가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결국은 사업부 스스로 도덕적이지 못하면은 절대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업부가 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 분위기가 그러면서 또 스스로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업부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관 스스로도 자기들의 의식 속에서 이제는 그러한 권위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권위의 시대는 같다. 그리고 존경받는 사고문이 없다. 법조인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입니다. 다음에 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이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현, 지연, 합의 이 연결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영원히 그 수렁에서 못 벗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 아킬레스 건인데도 또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다 연결이 돼. 심지어 발표는 저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드러내놓고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스스로 어떻게 보면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발전할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일본이나 프랑스,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모국에 있는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철저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바로 사회의 부정부패라든지 비리라든지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주주의의 경험이 그동안 오랜 쌓이면서 축적됐다 해도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가 자기를 비판하는 자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민주사회는 참단이 나면서 항상 그 토론과 협상을 통해서 타협을 하기 위한 절차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국회 여야가 합의를 해야 표결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은 서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 절차 합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서로의 견해를 합의를 통해서 하나의 안으로 만든다면 여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는 그 민주사회라는 거죠. 그런데 합의를 해야만 의안을 처결하고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사고 발상부터가 반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이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존재를 알고 협의를 해서 타결을 못하면 투표로 가는 거고 표결로 가는 거고 이게 민주사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그와 함께 소수자의 보호를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하다 보니까 맨날 폭력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소수당이 다수당을 이기는 방법은 뭐 우리 눕는 것밖에 없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 국회마다 폭력 국회밖에 볼 수 없어요.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죠. 알면서도 계속합니다. 왜?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 국회로 보내면 안 되죠. 근데 국민들 의식 속에도 그러한 어떤 비민주적인 의식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대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인 사고. 전제적인 사고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칩니다. 그건 얼마나 아이러니까. 자신의 권리만이 존중받아야 되는 사회는 유아독선적인 전제사회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만 그 사회가 민주사회로 갑니다. 프랑스 인권선언에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공동체는 뭡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닙니까?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죠. 그래야 자신의 권리가 존중받아요. 자신의 권리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런 전제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본은 민주주의를 외칩니다. 자유와 평등을 외칩니다. 이게 얼마나 가식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발언입니다. 이러한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회는 무슨 민주사회입니까? 이부분만 민주사회고 형식론리만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거기에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국가 관련의 정당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탐욕과 이익과 자기 위주의 자기 기반의 의식을 가진 사회만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승부하지 않고 절차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는 결국은 민주주의는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 제가 보기도 저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이 맞지 않고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이의 신청 절차나 구제 절차가 법적으로 다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맞췄음에도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의견이 틀린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뜻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물론 판단하는 사람들이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인간이 신입니까? 100% 퍼펙트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제도든 어떤 사회든 100% 퍼펙트하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 사회가 아니죠. 그건 신들의 사회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 사회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우리가 더불어 사는 공화주의적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신뢰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인성교육이 필요한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시대에 왔다는 것을 우리 전체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공화주의적 교육이 필요한 시대다. 그냥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을 보면 노래까지 있으면 민주공화국인데 민주만 주장했지 공화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좋지 못한 경험이나 인식이 있었는 거죠. 공화당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공화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라는 것은 개인이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화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수가 있을 때만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의식 구조가 형성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바로 국가 권력의 정당성도 회복되고 국가 권력의 국민적 신뢰도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상호 신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교육, 이 교육이 지금 우리가 교육의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는 것은 연애 고립 때문이지. 그것을 먼저 해보시고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교육을 실시해야만 이 시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합니다.